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윤정아라고 합니다. 올해 58인데요.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아들 하나 키웠어요. 그 아들이 이제 32인데 착하고 성실한 설비회사 기사로 잘 자랐죠. 결혼도 했고요. 며느리는 29살 박나영이라는 친구인데 처음엔 정말 예쁘고 똘똘해 보였어요. SNS로 뭘 팔면서 돈도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이란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쉬운 돈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입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위화감이었어요. 작년 여름쯤이었나요? 아들 준이가 장가간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반찬 몇 가지 싸서 아들 집에 갔는데 현관부터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향초가 놓여 있고 거실 소파도 새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라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근데 제 눈엔 그 아이 손목에 찬 시계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번쩍번쩍 빛나는 게 제가 시장에서 하루 종일 반찬 팔아도 못 사는 물건 같았어요. 라영아, 장사 잘 되나 보구나. 네, 요즘 라이브 커머스가 대박이에요. 프리미엄 친구 수입해서 파는데 주문이 계속 밀려 들어와요. 친구요? 제가 아는 친구는 시장 안 이불집에서 파는 그런 건데 이 아이가 말하는 건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날 저녁 라영이가 핸드폰 들고 자기 방에서 라이브 방송한다고 들어갔거든요. 문틈으로 살짝 보니까 화면에 친구가 쫙 깔려 있고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한정 수량 50세트만 풉니다. 이탈리아 호텔 납품하는 그 라인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달아올라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했어요. 근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방 한쪽 구석에 쌓인 택배 박스 더미 그리고 그 옆에 놓인 현금 계산기. 그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280만 원이요, 여러분. 그게 하루 매출이라는 건가요? 그날 이후로 석 달쯤 지났을까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라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급하게 돈 좀 써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120만 원만 이번 주 안에 통관비랑 보관료를 내야 하는데 카드 한도가 다 차서요. 다음 주에 바로 갚을게요. 120만 원. 저한텐 작지 않은 돈이에요. 하루 반찬 팔아서 3만 원 남으면 다행인 장사인데 120은 거의 한 달 순수익이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급하다는데 어떡해요? 통장에서 돈 빼서 바로 보냈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가 와도 그 다음 주가 와도 돈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제가 먼저 말 꺼내기도 뭐하고 한 달쯤 지나서 제가 슬쩍 물어봤더니 어머니. 깜빡했어요. 이번 주에 꼭 드릴게요. 그러더니 또 조용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가슴 속에 뭔가 돌덩이 같은 게 앉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한 건 아들 준이 얼굴이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장 봐서 들고 가면 늘 반갑게 맞던 애가 눈빛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준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얼굴 보면 알죠. 제가 낳은 자식인데. 근데 며느리 앞에서 아들한테 캐묻기도 그렇고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일주일 후 저는 일부러 오후 늦게 아들 집에 갔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수건 좀 삶아 주러 왔다는 핑계였죠. 어머니 굳이 그러실 것까지야. 아이고, 내가 심심해서 그래. 어차피 내 손 거쳐야 깨끗하지. 라영이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수건 삶겠다는데 막을 수도 없잖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냄비에 물 올리고 세제 풀고 수건 넣고 그 사이 제 눈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어요. 그때였어요. 안방 옆 작은 방 늘 닫혀있던 그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인 거예요. 라영이는 베란다 쪽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방 안가득 쌓인 친구 박스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택배 박스가 아니라 그냥 흰색 무지 박스더라고요. 그리고 책상 위엔 라벨지 뭉치 10봉인 스티커 그리고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적힌 이름과 숫자들.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서 문틈 사이로 사진 몇 장을 찍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라영이었어요. 저는 애써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 화장실 찾다가. 여기였구나. 아, 네, 근데 거긴 제 작업실이에요. 재고 보관하는 곳이라. 그래? 미안하다, 며느리. 어서 문 닫아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방금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그 A사 용지 위에 적힌 행복계 12차 모집이라는 글씨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다음 날 저는 시장 아는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정경숙 언니라고 63인데 젊을 때 개 총무를 10년 넘게 했던 분이에요. 경숙 언니 나야. 물어볼 게 있는데. 저는 언니한테 제가 본 걸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친구 라이브 판매 행복계 모집 그리고 그 많은 현금. 정화야. 언니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그거 냄새가 안 좋은데. 요즘 그런 거 많아. 겉으론 물건 팔고개 돌리는 척하면서 실은 돌려막기 하는 거. 돌려막기요? 그래.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주는 거지. 피라미드처럼. 그러다 끝엔 다 무너지는 거야. 그날 이후 내 삶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확대해 봤어요. 친구 택에 붙어 있는 라벨을 보니까 이탈리아 제라고 쓰여 있는데 밑에 작은 글씨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더라고요. 세탁 주의사항도 한글 맞춤법이 틀려 있었고요. 며칠 후 저는 일부러 동네 상가 게시판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찾아냈어요. 라영이가 붙여놓은 포스터. 행복계 14기 모집. 월 50만 원씩 10개월 만기 시 원금 수익 20% 보장. 수익 20% 보장이요?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는 세상에? 저는 그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어서 경숙 언니한테 보냈어요. 정화야, 이거 완전 유사수신이야. 불법이라고. 유사수신이 뭔데요, 언니? 은행도 아닌 사람이 돈 받아서 이자 준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절대 오래 못 가.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사람한테 주다가 결국엔 돈 없어서 다 망하는 거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 아들도 거기 엮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아들을 따로 불렀어요. 시장 뒤 작은 국밥집에서요. 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라영이가 지금 정확히 뭘 하는 거니? 아들이 국밥 숟가락을 놓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니? 라영이가 저한테는 자세히 안 알려줘요. 그냥 사업 잘 되고 있다고만. 근데 어머니, 솔직히 요즘 집에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요. 무슨 전화? 배송 언제 되냐고, 개 타는 게 언제냐고, 어떤 분은 욕도 하시고. 라영이는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준아, 엄마 말 잘 들어. 지금 라영이가 하는 거 불법일 수도 있어. 예? 친구는 짝퉁이야. 중국산을 이탈리아 제라고 속여 파는 거고 걔는 유사수신이라는 범죄야. 나중 사람 돈으로 먼저 사람 주는 거.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말이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어머니한테 빌린 그 120만 원, 그거 사채 이자 갚는데 쓴 거 아니니? 아들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그 모습 보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어요. 지금 눈물 흘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알았어. 근데 이제 알았잖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지도 알아야지.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허위 표시 광고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찍어둔 사진들, 라벨의 모순, 포스터 개원 명단까지 다 이메일로 보냈어요. 상담사가 며칠 후 다시 전화를 줬어요. 신고인님 접수 완료됐고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걔 관련된 건 경찰에도 신고하셨나요? 아니요, 그것까지 해야 하나요? 네, 유사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관할 경찰서 금융범죄수사팀에 연락해 보세요. 저는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형사님이 제 말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규모가 제법 되겠는데요? 혹시 추가 증거 더 있으세요? 라이브 방송 일정이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상가 지하에서 팝업 라이브 한다고 포스터 붙었더라고요. 그럼 그날 우리가 현장에 나가봐야겠네요. 어머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토요일이 왔어요.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저는 시장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라영이가 말한 그 상가 지하로 갔어요. 입구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대부분 중년 여성분들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뒤쪽에 섰어요. 입장료는 없었고 그냥 명단에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적으면 됐어요. 저는 가명을 썼죠. 김순자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작은 무대가 있고 그 위에 친구들이 예쁘게 진열돼 있었어요. 조명도 환하고 핸드폰 삼각대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라영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라이브가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라인 준비했어요. 이탈리아 5성급 호텔 납품 라인이에요. 채팅창에 댓글이 쏟아졌어요. 얼마예요? 택배비 포함인가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라영이가 능숙하게 답했어요. 제 눈엔 그 모든 게 너무나 그럴듯해 보였어요. 만약 제가 진실을 몰랐다면 저도 속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요. 오늘 현장 오신 분들께 특별 제안이 있어요. 우리 행복계 15기 모집하는데 오늘 가입하시면 첫 달 회비 반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몇몇은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경찰한테서 온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2시 30분 진입 예정. 시계를 보니 2시 25분. 2시 28분 라영이가 막 결제 안내를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뒷문이 열렸어요. 정복 경찰관 둘과 사복 형사 셋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소비자원 직원으로 보이는 분들도 함께였고요. 경찰입니다. 지금 이 방송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라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나영 씨, 표시광고법 위반 및 유사수신 행위 의심으로 현장 조사하겠습니다. 여기 영장 있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어요. 라영이가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당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들 만족해 하시는데. 그때 제가 일어섰어요. 라영 씨. 라영이가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라영 씨, 이탈리아 제가 아니라 중국산이죠. 그리고 걔는 나중 사람 돈으로 먼저 사람한테 주는 거고. 제가 빌려준 120만 원은 사채 이자 갚는데 쓴 거 맞죠? 라영이가 입술을 떨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중국산이라고? 걔가 사기라고? 나 지난달에 50만 원 넣었는데. 소비자원 직원이 진열된 친구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택을 뜯고 라벨을 사진 찍고. 경찰은 라영이 핸드폰과 노트북을 압수했어요. 박나영 씨, 동행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뒷문에서 아들이 들어왔어요. 퇴근길에 급히 온 거였어요. 작업복 차림 그대로요. 엄마, 라영아.
라영이가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미안해. 나 이거 큰 거 벌려서 우리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싶었어. 그런데 점점 돈이 안 돌아가서 걔라도 돌려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와 아들은 경찰서에 갔어요.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서요. 형사님이 저희한테 말했어요. 피해 규모가 크네요. 현재까지 파악된 개원만 130명, 피해 금액이 약 8천만 원입니다. 친구 판매건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겁니다. 8천만 원이요. 저는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누군가의 적금이고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고 누군가의 병원비였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이혼할래. 준아, 나 정말 몰랐어. 라영이가 그런 짓을 하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 명의로도 대출이 3건이나 나가 있었어. 내 도장 찍은 것도 있었고. 아들이 울었어요. 30 넘은 어른이 어머니 앞에서 우는 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저는 알아요.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아니야, 준아.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건 당연한 거야. 다만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였어. 재판은 3달 후에 시작됐어요. 라영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어요. 변호사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판사는 단호했어요. 피고인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그 수법이 지능적이며 계획적이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분들 중 몇 분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그건 제 아들의 아내였으니까요. 아니, 전 아내가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다니면서 조금씩 대출금을 갚아나갔어요. 저는 피해자 환급 절차에 참여했어요. 제가 찍어둔 사진들, 영수증들, 장부 내역들이 모두 증거가 됐어요. 물론 전액 환급은 안 됐어요. 라영이한테 남은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30% 정도는 돌려드릴 수 있었어요. 동네 경숙 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정화야, 내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피해가 더 커졌을 거야. 잘했어. 아니에요, 언니. 저는 그냥 우리 아들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봄이 왔어요. 시장 반찬 가게 옆에 작은 공간이 비어서 저는 거기 조그만 코너를 만들었어요. 친구 세탁하고 수선해 주는 곳이요. 진짜 케어하우스라고 이름 붙였어요. 가짜 프리미엄 대신 진짜 깨끗함을 파는 거예요. 이불 빨아드리고 낡은데 깃고 솜 새로 넣어드리고. 돈은 많이 못 벌어요. 한 건에 10,000원, 20,000원씩이니까요. 하지만 손님들이 여기 맡기면 마음이 놓여요라고 하실 때 그게 더 값진 것 같아요. 아들 준이는 요즘 지역 봉사 모임에 나가요. 배관 봉사 해주는 거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집 가서 싱크대 고쳐드리고 보일러 점검해드리고. 어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요즘 편해. 마음이. 그래? 응. 큰 돈은 못 벌지만 밤에 잠이 와. 예전엔 라영이랑 살 때는 돈 많이 벌었는데 밤마다 불안했거든.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된 내 아들의 머리를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큰 돈의 지름길은 대개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린 흔적이라는 거요. 그리고 진짜는 천천히 자라지만 오래가고 가짜는 빨리 번쩍이지만 금방 꺼진다는 거요. 요즘 제 가게 앞엔 작은 화분을 놓았어요. 손님 한 분이 주신 건데 다육이라는 식물이에요.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그냥 햇빛만 있으면 천천히 자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급하게 키우려고 거름 많이 주면 오히려 썩어요. 그냥 천천히 햇빛 아래서 조금씩 자라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밤에 편하게 잠들고 싶어요. 아들도 저도요.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며느리를 바로 의심하셨을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셨을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 싶은 신호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나누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잖아요. 큰돈 쉽게 번다는 말, 원금 보장에 수익까지 준다는 말, 한정판에 특별 할인이라는 말. 이런 말들 들으실 때 부디 한 번만 더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 소중한 시간,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작은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